어머니, 이제 그만 좀 사라져 주세요. 달빛 아래 흔들다리에서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 가족이 불편해요. 이제 정말로 나가주세요. 지은은 한 걸음씩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난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밀어버릴 거야?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결심을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시청 가능하니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지역과 이름,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미옥입니다. 68세예요.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게 제 40년 넘은 습관이죠. 찬 바람이 스며드는 부엌에서 손을 비비며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신호였죠. 태민아, 일어나라. 출근해야지. 47세가 된 아들을 깨우러 갔어요. 여전히 어머니가 깨워줘야 하는 철부지 같았습니다. 태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엄마 아침 드세요. 간단한 인사 후 밥상에 앉았죠. 며느리 지은은 화장을 하느라 바빴고 손자 준호는 게임기만 붙들고 있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김치찌개, 나물 반찬, 계란말이까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준호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제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준호는 대답이 없었어요. 화면 속 게임 캐릭터만 요란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손가락은 기계처럼 빠르게 버튼을 눌렀고 온 신경이 그 작은 화면에 쏠려 있었어요. 지은이 거실로 나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아침 안 먹어도 괜찮아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와 말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제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걸 느꼈어요. 태민이 출근 준비를 하며 서둘러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태민의 말에 저는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지은이 끼어들었죠. 당신 늦으시겠어요. 빨리 나가세요. 태민은 마지막 숟가락을 입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태민이 출근하고 나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지은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웃었고 준호는 방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눈치를 봐야 하나? 그릇들이 물속에서 부딪히며 내는 소리만이 적막한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지은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 맞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진짜 힘들어. 매일 얼굴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며 딸랑 소리를 냈어요. 지은은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좁은데 혼자 방 하나 다 차지하고 있잖아. 솔직히 요양원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효자 코스프레 하느라 안 된다고 하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짐덩어리 취급받고 있다는 현실이 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쥔 수세미가 떨렸어요.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며느리였지만 속마음은 이토록 차가웠던 거예요. 점심때가 되어도 지은은 밖에 나가버렸어요. 어머니, 저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서 늦어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을 고쳐 바르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김치 한 점 올려놓고 후루룩 소리 내며 먹는데도 왠지 목이 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나? 젓가락질조차 힘겨웠어요. 입맛이 없어 반도 먹지 못하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호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찾는 사람은 준호뿐이었거든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래, 뭐 해줄까? 계란말이 할까? 네, 준호는 게임기를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계란을 풀어 프라이팬에 부었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계란말이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럴 때만큼은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혀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계란말이를 뒤집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게임을 잘해서 시기 하는 것 같아요. 게임 대회 나가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해요.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게임이 정말 좋거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내 꿈이 뭔지도 중요하니까. 정말요? 할머니가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너 편이지? 준호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만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비싼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와 준호의 다정한 모습을 본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호야, 왜 또 할머니 귀찮게 해? 지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야. 제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시면 안 돼요. 애가 자립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게임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거든요. 준호는 계란말이를 다 먹지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자와의 유일한 시간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어요. 따뜻했던 부엌의 온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태민이 돌아왔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이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당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태민은 지은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젊은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저만 빠진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위로해줬는데 이제는 며느리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방해만 되는 건 아닐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민 가족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 너머로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제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옛날 사진첩을 꺼내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 시절 태민을 안고 찍은 사진, 돌잔치 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태민의 졸업식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모든 게 아득한 예실 같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 집의 중심이었는데 사진 속 젊은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꿈도 많았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저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성공할수록 제 자리는 작아졌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흔들다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 다리 너머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집이 제 전부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살아갈 용기도 없었고 무엇보다 손자 준호를 떠날 수 없었어요.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그런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는 것처럼 지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가족들은 각자의 일에만 신경 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지은이 갑자기 관심 있는 척 물었어요. 그냥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나이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은의 질문이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제 건강에 관심도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요. 혹시나 해서요. 지은은 애매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언가 음험한 계획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평소보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지은은 유난히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집에만 계시니 답답하시죠? 가족끼리 산책도 하고 새로 놓인 흔들다리 구경 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저와 함께 나가기를 꺼리던 지은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흔들다리라고? 네. 강 위에 새로 만든 다리예요. 밤에 조명도 예쁘고 달빛도 멋있다고 하던데요. 태민과 준호가 동의하자 저는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은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어딘지 어색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온 가족이 현관에 모였어요. 지은은 평소와 다르게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도 좋고 달도 밝으니까 가족끼리 나들이 한번 해봐요. 정말 나가도 되겠니? 당연하죠. 어머니도 답답하셨을 텐데 바깥바람 좀 쐬세요.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엄마. 오랜만에 같이 나가죠. 준호는 게임기를 들고 나오려다가 지은의 눈치를 보며 그만뒀어요. 할머니 같이 가요. 준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집에서 10분 정도 걸어 강가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하게 볼을 스쳤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강물 위로 반짝이는 빛들이 춤을 췄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준호가 감탄했어요. 강 위에 새로 설치된 흔들다리가 보였습니다. 다리 양쪽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달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저기가 새로 만든 흔들다리구나. 태민이 가리키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길네요. 건너편까지 200m는 될 것 같은데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리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건너볼까요? 지은이 제안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다리가 흔들릴 텐데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건너보자. 다리 입구의 안내판에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만 이용 가능. 난간을 잡고 천천히 걸으세요. 음주 후 이용 금지. 조심해서 걸어야겠네요. 지은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저는 놀랐어요. 평소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다니요. 고맙다, 지은아. 다리 위에 발을 디자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머니. 지은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지은의 눈빛에서 묘한 차가움을 느꼈어요. 천천히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발 아래로 강물이 찰랑찰랑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달빛이 물결 위에서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태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지며 행복한 순간이 담겼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리 중간쯤 왔을 때 태민이 말했습니다.
잠깐,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급해서 미안해. 금방 올게. 태민은 서둘러 다리를 건너 화장실로 향했어요. 이제 다리 위에는 저와 지은, 그리고 몇 미터 뒤에서 다시 휴대폰 게임에 몰두한 준호만 남았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검은 물결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참 오랜만에 나왔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지은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리 저편으로 가버렸고 준호는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은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 무슨 일이니?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은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면 저희 가족이 힘들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편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댓말의 정중함이 없었어요. 차가운 본심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제가 이 집의 안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시면 제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지은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니?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뒤에서 게임하던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와 할머니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게임이 더 재미있어서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고쳐볼게.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냥 계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지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어요.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니? 이 집에서 나가세요. 요양원이든 어디든 가세요. 저희 가족이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난간을 꽉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태민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다리까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은은 태민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가짜 애원이 섞여 있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위험한 동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의 표정에서 평소 볼 수 없던 무서운 기운을 느꼈거든요. 어머니, 제 말 못 들으셨나요? 지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사라지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 그대로예요. 영원히 사라져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진정성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지은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집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준호가 들어요. 지은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평생 아들 등에 업혀 사셨잖아요. 이젠 제가 지켜야 할 건 제 가정이에요. 지은은 제 팔을 움켜쥐었어요. 차가운 손길이 제 팔목을 조였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져야 우리 집이 살아요. 내가 아무리 욕심이 커도 시어머니를 죽여 없애겠다는 거냐? 격분해서 소리쳤어요. 맞아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지은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냉혹한 본심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실제로는 이런 무서운 생각을 품고 있었다니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지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은의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어머니 저항하지 마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지은은 저를 난간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이 미친년아 너. 조용히 하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어요.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계획해온 것처럼 보였어요. 두 사람은 난간 옆에서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어요. 저는 난간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제발 지은아 정신 차려. 저 정신 멀쩡해요. 오히려 지금까지 참고 산 제가 대단한 거죠. 지은은 제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려 했어요. 제 손톱이 난간에 긁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발 아래로는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이 마치 저를 삼키려는 괴물의 입처럼 보였습니다. 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거다.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어요. 벌이라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은은 비웃으며 더욱 거칠게 저를 밀었어요. 그때 뒤에서 준호가 게임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지? 엄마랑 할머니가 왜 저래? 준호는 처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난간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엄마의 표정은 무섭도록 차가웠어요. 엄마 할머니, 뭐 하세요? 준호가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준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생사를 건 싸움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준호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서둘러 게임을 끄고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하기 어려웠어요. 이게 뭔 상황이지?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작동시켰어요. 화면에 빨간 녹화 버튼이 켜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화면 속에는 두 여인이 난간에서 몸싸움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어요. 준호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해. 한편 저와 지은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지은아, 제발 정신 차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 알아요.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지은은 이를 악물고 제 손을 하나씩 떼어냈어요. 제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약해진 몸으로는 젊고 강한 지은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이러면 안 돼. 준호가 보고 있어. 손자를 걱정하며 외쳤어요. 준호는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지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호가 모든 걸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제 절규, 지은의 차가운 말, 난간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몸싸움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이에요. 지은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제 두 손을 억지로 떼어냈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 제 비명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제 몸이 난간을 넘어 검은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첨벙. 물이 튀는 소리와 함께 제 모습이 사라졌어요. 지은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강물은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끝났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오랜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가 할머니를. 준호는 방금 전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정말로 할머니를 강에 밀어 떨어뜨린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돌아봤어요. 준호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할머니를 밀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거야. 지은은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하지만 준호는 모든 걸 봤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는 모습까지요.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 손을 떼어냈어요. 준호야, 너 게임만 하고 있었잖아. 뭘 제대로 봤다고 그래? 지은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저 다 찍었어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어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찍었다고? 엄마가 할머니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요.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지은은 당황해서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야, 엄마 말 잘 들어. 그 영상 지워. 싫어요. 준호는 스마트폰을 꽉 움켜쥐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왜 지우라고 해요? 그때 멀리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 어디 계세요? 태민이 화장실에서 나와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어요. 지은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눈물을 짜내며 절규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태민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강에 빠지셨어요. 지은은 연기하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태민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갑자기 어지러우시다고 하시더니 발을 헛디뎌 강에 떨어지셨어요. 제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지은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오열하며 난간에 기댔습니다. 마치 정말로 시어머니를 구하려다 실패한 것처럼 연기했어요. 태민은 난간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강물만 출렁거릴 뿐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태민이 절규하며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빨리 신고해야 해요. 태민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구조대요? 사람이 강에 빠졌어요. 태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한편 준호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꽉 쥔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를 보호해야 하는 건지. 18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선택이었어요. 준호야, 괜찮니? 태민이 아들을 걱정하며 물었어요. 아빠, 할머니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을 거야. 구조대가 곧 올 거야. 태민은 아들을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태민 자신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10분 후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디서 떨어지셨나요? 저기서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리켰어요.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며느리 같았어요. 구조대원들이 강물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서치라이트가 물 위를 비췄지만 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살이 센 구간이에요. 떨어지신 지 시간이 좀 지났으면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대장이 말했어요. 태민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계속 찾아주세요. 제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이라 수색에 한계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대규모 수색을 하겠습니다. 구조대의 말에 태민은 절망했어요. 지은은 태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어머님 꼭 무사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계획이 성공한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 없는 평화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가족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정말 돌아가신 건가?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구조 작업은 자정까지 계속됐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지은은 속으로 승리감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며느리를 연기했어요. 준호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스마트폰 속 영상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밀어뜨리는 장면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진실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지은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태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구조대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은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지은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드셔야죠. 어머님을 찾으려면 체력을 기르셔야 해요. 지은의 말에는 가짜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밥을 먹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꽉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젯밤 본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화면 속에 담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습니다. 준호야, 너라도 밥 먹어. 태민이 아들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 정말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만이 느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럼 꼭 돌아오실 거야. 태민은 확신 없는 위로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경찰이 찾아왔어요.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태민이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지은이 먼저 나섰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은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가족끼리 산책을 나갔어요. 흔들다리를 건너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어지러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관은 열심히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발을 헛디디셔서 강에 떨어지셨어요. 제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미치지 못했어요.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연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를 구하려다 실패한 며느리 같았어요. 목격자는 또 누가 있나요? 제 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뒤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은은 준호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은근히 압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학생, 그때 상황 기억나니? 준호는 입을 벙긋거렸어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속 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엄마를 고발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대답해. 태민이 재촉했어요. 저는 게임을 하고 있어서.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잘 못 봤어요.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준호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색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어요. 혹시 무엇인가 떠오르시면 연락 주세요. 경찰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왜 그런 일이? 태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태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어머님 분명히 무사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줄어들 거예요. 며칠만 더 지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꽉 닫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촬영한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엄마가 할머니를 밀어뜨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떨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엄마가 감옥에 갈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가족은 무너질 거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오후에는 친척들과 이웃들이 찾아왔어요. 모두 제 안부를 걱정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호기가 얼마나 억센 사람인데 금방 나타날 거야. 태민의 고모가 말했어요. 그래요. 어머님 워낙 건강하시니까 어디서 구조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웃 아줌마가 덧붙였어요.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지은은 슬픈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다들 고맙습니다. 시어머님 꼭 무사히 돌아오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지만 속으로는 빨리 모든 게 정리되기를 바랐어요. 이틀째 되는 날 수색 범위가 확대됐어요. 강 하류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제 흔적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자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구조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물에 빠진 지 이틀이 지났고 이 계절 강물 온도로는 생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민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그만 좀 사라져 주세요. 달빛 아래 흔들다리에서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 가족이 불편해요. 이제 정말로 나가주세요. 지은은 한 걸음씩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난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밀어버릴 거야?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결심을 읽었습니다. 준호는 방 안에서 몇 시간을 고민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그 끔찍한 장면이 일시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할머니를 밀어뜨리는 순간이요. 할머니는 항상 나를 지켜주셨는데. 준호는 할머니가 해준 따뜻한 밥, 함께 본 드라마, 몰래 용돈을 쥐어주던 주름진 손을 떠올렸어요. 문 밖에서는 엄마가 친척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님이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가득한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냐? 아빠 태민이 물었어요. 잠깐. 바람 쐬러 나갈게요. 준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파출소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실종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 경사가 준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 태민 씨 아들이지. 무슨 일이야?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그날 밤에 우연히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김 경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화면 속에서 지은이 시어머니를 밀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다.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박지은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경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은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태민은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었고 준호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랬구나. 지은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할머니가 더 억울하실 것 같아서.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까지 슬퍼하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살인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지은은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수사기관을 기만했습니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태민과 준호는 텅 빈 집에서 둘만 남게 됐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태민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아니다. 넌 옳은 일을 했어. 할머니께서도 분명 고마워하고 계실 거야. 3일 후, 강하류에서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할머니의 인품을 기억하는 분들이었어요. 할머니, 이제야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준호는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태민도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1년 후, 준호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아빠와 둘이 사는 생활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할머니 산소를 찾아가서 안부를 전해요. 할머니, 저 이제 키도 많이 컸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할머니의 대답 같았어요.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지만 준호는 진실이 밝혀진 것만큼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졌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의 양심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몇 년이 흘러 준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그날의 선택을 떠올립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양심 사이에서 한 선택. 그것은 평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동시에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해준 값진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도 감출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